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우전을 둘러싸고 군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만 서구의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래형 전술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냐. 이 레이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레이션 CEO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레이션 CEO는 이 중국과 분리되어서는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모든 것은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50년 동안 미국이 저지른 바보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매국짓이죠. 누가 저질렀을까?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세력이 만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는 무기는 이 중국 같은 어떤 적성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이나 락히드 마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소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중국에 의존하는 거죠. 레이시온 같은 경우 무려 6,000개의 부품을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가 되고 중국 기업이 그것을 이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당장 미국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특히 이제 미국 내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 이것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생산 캐파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감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죠. 미국에 차가 굴러다니고 미국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수천 개, 넓게 보면은 수만 개, 몇만 개의 부품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끊어버리면은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레이시온 이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이 중국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이 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이시온 CEO가 한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를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수호이나 미국인은 비포장 도로에서도 이렇게 이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조해서 어떤 이제 활주로를 만들고 띄우고 이런 방식으로 게릴라전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가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두들겨 패는 거죠. 이 지대지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을 비교하면은 이 활주로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있는 이제 행어 이런 데도 이제 같이 파괴가 된 거죠. 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어떠한 공군 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F-16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F-16이 야기할 에스컬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죠. F-16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떠 있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핵폭탄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순항 미사일이든 지대지 미사일이든 좀 덩치가 큰 게 러시아 쪽으로 날아오게 된다면 러시아는 핵전쟁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오판 착오가 결국 이 전 세계적인 핵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빅서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쪽에 이제 자포로치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크레멘냐, 즉 하리키프 동쪽입니다. 하리키프 동쪽.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리만까지 이렇게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러시아군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 리만에 어느 정도 병력이 있었냐? 3만 명이 있었다. 아니다. 3,000명이다.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필사적으로 끝까지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영웅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리만같이 중요한 위치에 왜 300명만 두었을까?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미스터리입니다만 물론 이제 이렇게 엮어보면은 다 말은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군은 이제 다시 이 리만을 탈환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자포로치아 지역보다는 하리키프 동쪽을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만 그리고 이 크레멘냐 이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군 전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리만까지 함락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카이뉴스, 영국 스카이뉴스가 영국에 있는 이제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서구가 3,500억 불의 이제 러시아
이제 외환 보유금이죠. 이것을 이제 몰수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쓴다면 러시아는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밑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강도질을 하는데 매우 이 경험이 많다, 익숙하다는 겁니다. 돈도 훔치고 해적질도 하고 다른 나라의 자산도 훔치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위해서 쓴다. 영국은 이런 짓을 과거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이제 비꼬입니다. 사실 대영 제국 박물관이죠. 이제 대영 박물관 가면은 이라크나 이집트 이런 데서 정말 수천 년 전에 그 위대한 이 인류의 문화유산들, 그것을 노략질해서 이제 영국 대영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탱크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우크라이나에 올해 2023년입니다. 250대 탱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중에 이제 120대는 레오파드고 31대는 에이브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every 24hour, 매일입니다. 매일 110대 정도의 전차와 장갑차를 러시아 군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창 정비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포함한 건데 매일 110대씩 이렇게 이제 러시아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물량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젤렌스키의 부인 이 올레냐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여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오늘 드러났습니다. 영국 여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여권도 가지고 있고 아마 미국 여권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부부가 어디로 튈까? 영국으로 튈까? 이스라엘로 튈까? 미국으로 튈까? 미국 마이애미로 튈까? 이게 이제 지금 관심사입니다. 결국 젤렌스키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벤져 발사대가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포리치아 동영상을 보면은 뭐 제가 요즘 이 징계 중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벤져 이 안에는 이제 스팅어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스팅어 미사일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서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을 쏴서 러시아 공군력을 이제 약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어벤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벤져가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윌 슈라이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공세가 시작돼서 지금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대의 러시아 항공기, 자 이제 뭐 전투기나 그리고 헬기 다 포함한 겁니다. 고정이 회전식 다 포함한 겁니다.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밀리터리 타임즈 미국 언론에 올라온 겁니다. 러시아는 향상된 무기와 전술로 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챌린지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공세를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비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전투 헬기 KA-52가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발의 맨패드, 뭐 스팅어라든가 이런 게 날라오는 것을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다 이제 물리쳤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날라오는 스팅어 미사일을 딴 데로 보내거나,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한다거나, 이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호이 32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F-35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핀란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토 소속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핀란드 조종사가 F-35를 몰고 발틱의 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호이 30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자, 수호이 30이 어느 위치에 있던 이 F-35 레이더는 그 수호이 30을 포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착을 하지 못한 겁니다. 수호이 30이 눈앞에 갑자기 싹 나타난 거죠.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만약 전시라면은 F-35는 이미 격추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수호이 30에 장착된 전자전 장비 키비니가 F-35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나토나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미국의 전자전 능력이 러시아를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더 뛰어나다, 수량면에서는 미국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이 전자전 장비의 성능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자전 장비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암체 워로드의 중요한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진행되던 휴전 협정을 파토내는데 미국과 영국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서구 무기를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은 하이마스와 M777 그리고 위성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하이마스 유도 로켓을 보내서 이제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한다. 자, 이런 전략으로 이런 무기들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과 나토의 미래형 전술 모델에 따른 겁니다. 그것을 암체어 워로드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토의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를 제공해서 핀포인트로 적의 아픈 곳을 타격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미래형 전략입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는 토치카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MLRS 정밀 유도 이 MLRS를 다연장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밀 유도 무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마스 로켓 그리고 M777 엑스칼리버 포탄 이런 것을 보낸 거죠. 자,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력의 퀀텀 점프를 노린 겁니다. 정밀 유도 타격 능력을 배가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미국의 미래형 전술을 테스트한 겁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술을 만들었을까? 자, 이 미국과 나토는 오래전부터 2016년도부터 미래형 개념으로 이 육군, 지상군을 개편하려는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러시아 군사력은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러시아 국경 쪽으로 왔을 때 그들을 박살을 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러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막 프랑스까지 점령한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상대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는 이 유럽을 타격할, 나토를 침략할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을 좀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적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나토나 미국을 이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을 슬림화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2007년 리만 브라더스 얘기 이런 것을 거치고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예산이 없습니다. 국방비에 지출할 예산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을 슬림화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군을 슬림화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형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 서베일런스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겁니다.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이것을 이용해서 차세대 이 미래형 지상군 전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기갑 사단을 몰고 가고 포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서 적진을 돌파하고 이런 컨셉을 없애고 소규모의 정찰 그룹을 앞으로 보내서 적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위성 자료도 이용하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누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부터 이제 미국이 박차를 가한 새로운 미래형 전술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무기들이 하이마스라든가 엑스칼리버 포탄 이런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1990년대까지 이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 패권을 쥐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을 슬림화하고 효과적으로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서 효과적으로 이제 적을 타격한다. 이런 컨셉으로 미래형 전술 부대를 만들자 이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Light Reconnaissance Strike Group LSRSG 이거를 쓴 사람은 유명한 이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입니다. 자, 이 LRSG를 만들어서 이제 오거나이즈하고 이렇게 하면은 360도 전방위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360도 전쟁, 전방위 전쟁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역시 코스트 이펙티브입니다. 국방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자,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어떤 이제 무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고전적인 기갑 사단, 포병 부대 이런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넘어서자.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서유럽을 침공할 이제 적대국은 없는 겁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보호되어 있죠. 러시아군은 서유럽에 군대를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25만 정도의 상비군이 다죠. 중국 역시 태평양을 건너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군 슬림화 작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정밀 유도 무기와 그리고 정찰 자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군을 이렇게 슬림화하면은 서스테이너블 하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것. 미국은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 공군력과 해군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SRG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밀 유도 무기가 있으면 적의 저항선 뒤편에 배후를, 후방을 타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을 지금 계속 열거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부대를 보호해야 된다. 대공 시스템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네이셈스 같은 대공 시스템으로 소규모의 부대를 보호하고 정찰 그룹을 앞으로 보내고 이제 신속하게 정찰하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이마스 같은 것을 정밀 유도 무기로 이제 타격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이루면은 훨씬 먼 거리를 타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LRSG를 도입을 하면은 1800km까지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아메리칸 BCT를 운영하게 되면은 50만 갤론에 2, 3일 동안 작전 반경 500km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RSG가 미래형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멀리 있는 곳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형 전술에 대해서 나토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결정을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동시에 서유럽 이 지상군들의 병력 감축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탱크 수도 작고 실제 상비군도 없고 훈련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 LRSG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나토의 이런 결정에 발맞추어서 군제를 이제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정찰그룹 신속하게 빠르게 이동하고 적의 목표물을 파악한 다음에 후방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주고 후방에서 이 장거리 유도 무기로 이제 파괴한다. 이런 컨셉으로 영국 육군도 이렇게 변혁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4월 미국과 영국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휴전 협상안을 파토를 내고 그리고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서 전쟁을 연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미래형 전술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그리고 위성 정찰 자산 그리고 정찰기들 아왁스 이런 것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군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바로 그런 믿음에서 이 전쟁 연장을 획책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정도를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전투부대들, 뭐 기갑부대, 그리고 포병 이런 것을 나토가 제공해주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웠을 때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미래형 전술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이것의 대가는 결국 우크라이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왕도를 깨우친 겁니다. 자, 도대체 러시아는 어떻게 이 미국의 미래형 전술을 무력화시켰을까? 첫 번째는 전자전, 두 번째는 AD 시스템입니다. 자, 이 러시아는 하이마스 로켓포 한 80%, 90% 정도의 하이마스 로켓을 요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미국이 토마호크를 쏘았을 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이 러시아 대공 시스템은 미국이 쏜 토마호크의 80%를 요격했습니다. 10발 중에 8발을 이제 요격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대공 시스템은 언제든지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날라오는 미사일도 요격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토치카는 대부분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하이마스 로켓포도 요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GMLRS를 제공했습니다. 판지르는 이것도 요격하고 있습니다. 섀도우스톰도 요격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첨단 미사일들을 효과적으로 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그리고 이제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수많은 과제를 미국과 나토군에 안겼습니다. 러시아가 이 미국의 미래형 전술 개념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나토는 현재 정밀 유도 무기가 고갈이 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 포지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나토의 대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금세 미국의 이런 미래형 전술을 카피해서 그것보다 뛰어난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 능력이 당연히 미국의 네이셈이나 페이트리엇보다 우월합니다. 며칠 전에 스칼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트리엇 시스템은 대사기극이다. 자기가 과거에 이제 걸프전 있을 때 걸프전에서 커맨드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트리엇 시스템이 이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거 그 대부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그대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뭐 심리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패트리어트, 아이리스-T 그리고 네이셈스 이 모든 것이 형편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대공 시스템의 능력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서구보다도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에게는 글자 그대로 이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포리치아 전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어선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실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병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총동원령을 내려도 이 새로 병력 자원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대상자들이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최소한 2명 중에 1명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땅굴에 숨었는지 국경 밖으로 도망갔는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락이 닿는 곳은 2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선에서 뭐 휴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